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단속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반영구 종사자들, 실무자들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경쟁 업체 또는 마케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달에 있었던 일이 4월 달에 수원에서 하루에 30곳이 신고를 당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속을 나와서 저희가 지금 그 행정집행을 맞은 게 범칙금하고 영업정지 60개월. 60개월 아니잖아요. 60일이요? 예, 죄송해요. 60일입니다. 그날 저희가 신고 당하던 날 동시에 30군데가 신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청 위생과에서 나오신 공무원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30군데를 다 다니실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많이 다녀봐야 두세 곳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제가 그 구청 위생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저희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40군데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에서만.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수원에 한 40군데 신고 당하셨다며요. 저희한테 마케팅 맡기시면 신고 안 당하게 해드릴게요. 자, 정부에서 합법화 발표는 했고, 그럼 그때까지 내년 10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실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를 오늘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채은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중위생관리법 등 기존 법령에 따른 단속과 행정처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문신업 종사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법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속이나 민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이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해석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중위생이라든지 감염 관리, 또 뭐 세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표시광고법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어서 이 과도기에는 더더욱 신중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특히 뭐 민사나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뭐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때보다도 더더욱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자면 위생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최대한 철저히 지키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문신사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업종 표기, 계약서, 고지문, 안전관리 기록, 소비자 안내 등 사업 운영 측면에서 현장이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운영 원칙이 무엇인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화가 제일 중심이 되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나 시술동의서 같은 것들도 최대한 표준화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시술 전에 고지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주의사항 안내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모두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구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위생 관리 매뉴얼이나 위생 절차를 표준화해서 그런 위생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색소나 기자재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이라거나 시술이나 상담 기록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기록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앞서 여쭤보신 질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절차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시설 기준, 교육 기준, 국가 시험, 면허 취득, 개설 등록 체계가 본격화될 때까지 대비해서 문신업 종사자와 단체가 지금부터 준비해둬야 할 자료, 절차,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술 경력이나 교육 이수 내역,
또 포트폴리오, 위생 교육을 받은 기록이라든지 뭐 사고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축적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 또 단체 차원에서는 표준화된 윤리 규정이나 뭔가 표준 계약서, 표준 고지서, 표준 뭐 시술 동의서, 위생 관리 매뉴얼,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규제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향후에 국가 시험이나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신 제도화 및 국가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질의가 3개가 있잖아요. 예. 요거를 조금 묶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네네네. 관련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제 의료행위가 더 이상 아니다 문신은 이렇게 판례가 나와서 이제 의료법의 처벌 근거는 이제 없어진 걸 다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아직 처벌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업소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공중위생관리법 별표 4하고 7에 관련 규정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의료법의 처벌 근거가 없어졌으니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분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법적 검토를 조금 거쳤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미 시도에 내렸어요. 공문을, 지침을.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공문 개인적인 내린 질문 거는-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조금만 더. 네, 죄송합니다. 공문 드린 내용은 뭐냐면 대법원 판례 변경 내용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의 근거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근거로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하신 게 현장 적용 가능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빨리 조금 안내 드리는 게 제일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지침을 드릴 테니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문신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조금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내려갔어요, 시도로. 네.